폭발을 준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량의 폭약을 터뜨릴 경우 음파나 진동, 비산물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점심쯤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저 폭발을 강행했습니다. 남북 연결 통로인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 구간을 북한이 폭파했는데요. 영상부터 먼저 보고 좀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장면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개성시입니다. 라는 표지판 너머의 도로가 전부 다 저렇게 먼지 구름으로 뒤덮이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거의 우리 군사분계선 가까이 200m 거리 내에서 폭발을 감행한 북한입니다. 뭐 우리 정오 시간쯤에 우리 보란 듯이 저렇게 폭발을 한 것고 조금 더 멀리서 찍은 모습을 만나볼 텐데 남북 연결 통로인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이 저렇게 폭파가 된 겁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렇게 완벽히 코앞에서 폭파한 것도 참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또 한 번의 폭파 쇼를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관리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또 이번에도 이 경의선과 그다음에 이 동해선을 지금 폭파하는 저런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야말로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적대적 국가로 일단 설정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일단 통일이라는 것을 이제 끝나겠다.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 1,800억 정도를 여기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본인들이 건설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은 남북 관계가 있을 때 본인들이 뭐 돈도 없고 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투자를 한 것이고 차관 형식으로 준 것인데 그걸 다 부숴버렸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개성공단 관리사무소 폭파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저런 폭파 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군사분계선 10m 거리, 그러니까 뭐 거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정말 가까운 코앞에서 저렇게 아까 이현정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폭파 쇼를 한 거고 저렇게 북한 군인들이 도로 뒤로 있다가 저 표지판 뒤 너머로 폭발 이후에 뿌연 먼지 구름이 거의 하늘 뭐 20-30m 위로 솟구치는 모습까지 거의 준비가 돼서 폭파쇼를 한 겁니다. 이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4년 만이고요. 이렇게 경의선,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했는데 그 김민석 대변인님. 네. 이게 실제로 이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을 실질적으로 좀 활용을 하다가 정말 남북관계가 안 돼서 끄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쇼 형식. 본인들도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지금 활용도 못하니까 우리 쪽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도발한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둘 다 의미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활용도 하지 않았지만 예. 쇼인 성격도 굉장히 큰 거죠. 그건 이미 2020년에 한번 보여줬다시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이고 저걸 통해서 아까 김현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남북 관계는 끝났고 통일도 생각할 것도 없다. 이제 너희들은 적대국이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0여 미터 폭파이고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저기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한번 각각 나눠볼까요? 여기 보면 동해선에는 뭐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 함흥, 평양 경의선 또 경의선 철로도 과거 진보 정부 때 이제 개설이 됐던 경의선 철로이기 때문에 1,800억, 남북 연락사무선 한 500억 가까이 되고 금강산 관광시설 이미 뭐 수년 전에 떼간 지 오래입니다. 한 600억 가까이 들였는데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여러 댓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이거 우리 세금 들어갔는데 이게 북한이 어쨌든 우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투입된 자본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라도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법적 소송을 걸긴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앞으로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기 금강산하고 다 가본 지역이거든요. 예. 저도 금강산을 갔을 때 금강산은 원래 이제 저기가 북한에서 지어놓은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호텔을 우리 시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안에 내부도 다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있는 시설들, 거기에 있는 뭐 골프장들 뭐 다 건설했습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하나씩 전부 다 거기서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있는 공단에 있는 뭐 원자재, 부자재, 기자재 이런 것들 다 지금 본인들이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재산에 들어가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 개성공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되니까 전력은 우리 쪽에서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 만약에 발전소까지 건설해 줬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큰 저는 손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아마 차관 형식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예. 그 당시에 무상으로 지원된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기관이나 등을 통해서 일단 모든 걸 다 걸어놔야 돼요. 당장에 북한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라도 국제사회나 여러 가지라도 북한의 저런 무모한 행동과 또 이런 어떤 우리의 부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려받겠다라는 의지를 정부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걸 매년 이런 것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앞으로의 어떤 북한에 대해서 예.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저 경의선 폭파 일종의 무력 도발, 무력 시위를 벌인 북한입니다.